드디어 일본으로 출항하는 날입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를 했건만 설레임보다 걱정이 앞서는 지금입니다. 과연 일본에서는 어떤 예쁜 자연들과 에피소드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3개월간의 긴 여정, 이제 출발입니다.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잘 갔다 오고 전화 연락 자주 해라. 네, 연락 자주 할게요. 이번 일본 바이크 여행은 정말 급작스럽게 계획이 되었는데요. 계속되는 엔화 하락세로 인해 바이크 선적 비용만 제외하면 국내와 비슷하게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방향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출국 수속을 밟고요. 역시 일본 가는 곳이라 그런지 세븐일레븐 있고요. 테라스. 저기 오면 제가 타고 갈 하마유라는 데입니다. (211호) 아늑하네요. 샤워도 할 수 있고요. 전 룸차지 5만원 더 내고 2인실인데 혼자 쓰는 걸로 했습니다. 저한테는 엄청 사치인데 그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배에 탑승한 후 1시간 정도 대기하면 방송으로 내려오라고 하는데요. 이때 차와 바이크들을 선적하게 됩니다. 역시나 자판기의 나라답게 자판기가 많이 있네요. 바로 맥주 조집니다. 이제 출항할 시간입니다. 진짜 추강이네요. 실감이 안 나요, 아직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자, 갑시다. 이렇게 저는 세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입국 수속과 책임보험을 등록하면 이제 진짜 일본 시내로 나가게 되는데요. 현재 시간 9시 지금 저는 하역을 했습니다. 진짜 일본 시내에 들어왔는데요. 가장 먼저 느낀 점, 왼쪽 도로인데 크게 어렵지 않다. 한국인들이라면 다 바로 적응한다. 지금 밥을 못 먹어가지고 로컬푸드, 일본의 명물 편의점이죠. 로손으로 가고 있습니다. 좀 아침밥을 먹고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로손 베이베. 바이크농 주차 없습니다. 그냥 됩니다. 냄새 너무 좋은데. 카와이네. 바로 도시락 조집니다. 와, 구성이 엄청 알차 보이지 않아요? 맛있겠다. 들어와 거리.私한국 일본어 이해です. 아, 이해です. 와라바시? 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무슨 고기 덮밥 같이 생겼거든요. 안에 반숙 계란도 있고 냄새 맛있을 것 같아요. 데리야끼 맛의 고기덮밥이었는데 뭐 특별하진 않고 적당히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일본 오실 때 일본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본도 교육 수준이 높잖아요. 그래서 기본 영어나 기본 일본어 뭐 정 안 되면 파파고만 써도 충분히 회화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은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확실히 내가 일본에 왔구나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일본 로컬의 집들 있잖아요. 저런 식으로 생긴 거, 저런 전통 가옥처럼 생긴 거, 이런 걸 보니까 진짜 일본에 왔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와, 오늘은 계획이 없어요. 아예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금 항구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도이가 하마라는 해수욕장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쉬기만 할 겁니다. 라이딩의 재미도 함께요. 이끄자!
지금 기름이 옅고 나서 기름을 좀 넣고 가야겠습니다. 일본에서 첫 주유네요. 아, 셀프네. 아, 이 조짓다. 할 줄 모르는데. 야, 맛있냐? 우와. 지금 이런 자연들은 한국의 것이랑 다를 게 없어요. 제가 한국 떠나오기 전에 본 거랑 여기서 본 거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느낌이 사뭇 달라요. 와, 이 느낌이 너무 달라요. 한적한 시골 도로인데 이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비슷해요.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는 잡풀들이나 이런 거 보면 비슷한데 왜 이렇게 느낌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도로가. 아, 저 알 것 같아요. 그 우리 시골 특유의 파란 지붕, 빨간 지붕, 막 녹색 페인트 발라져 있는 지붕, 막 연두색 펜스 막 이런 게 없네. 근데 확실히 정겨운 맛은 한국 시골이 더 정겨운 것 같아요. 알록달록하니. 해변 물 색깔 보이세요? 지려버렸다. 가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우연히 들어왔는데 일본의 작은 시골 마을은 이런 느낌입니다. 와, 진짜 해안도로 미쳐버렸다. 뭐 말이 안 나와요. 방금 갔었는데 거기는 해수욕장이 아니라 그냥 해변이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바로 옆에 미치노에키가 있더라고요. 그 국도 휴게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와, 여기는 미치노에키가 엄청 크네요. 작은 휴게소 같아요, 고속도로. 여기 미치노에키는 한국어로 풀이를 하면 길의 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국도 휴게소죠. 보통 이런 곳은 시골에 사람 많이 없는 곳에 사람 모으려고 이렇게 많이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인 라이더도 그렇고 한국인 여행자들도 그렇고 저녁 6시쯤 되면 보통 다 미치노에키가 문을 닫는데 이 영업시간이 끝나면 이 주변에서 캠핑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화장실도 24시간 개방이라서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고요. 무료 캠핑장이나 노지에서 캠핑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데가 더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짐 정리도 좀 하고 좀 서류 작성을 해야 되는 것도 있어서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かっこええわ。かっこええ。かっこええもんな。おー。北海道に帰る。頑張ってください。頑張ってね。 바이크가 너무 크고 짐이 많다 보니까 어딜 가든 시선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스텔스 라이딩 좋아하는 저로서는 부담이 되긴 하네요. 방금 찍지는 못했는데 저기 뒤에 계신 어르신께서 멀리서 왔다고 커피나 2개나 주셨어요. 역시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시골의 정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럼 저는 숙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가 질 때가 돼가지고. 맛있어, 맛있어. 와, 길 뭔데 진짜. 물론 한국에도 이런 길이 있기는 있죠. 근데 이 도로에 보면 전부 다 전봇대랑 그냥 중구난방으로 엄청 지저분하잖아요.
정리가 정말 잘 된 느낌이네요. 이런 건 정돈이 잘 된 느낌이죠. 이제 점점 여름의 향기가 나고 있어요. 여기는 막 우다다다 몰려오는 그런 플레움들, 그것들이 그냥 콧구멍 속으로 지들이 뛰어 들어가는데 자카인 지긴? 큐슈와 혼슈를 이어주는 멋진 칸몬대교를 바라보며 숙소로 향했는데요. I have a reservation here. 우주 하우스? Hi. Today. 요야쿠 넘버가 뭔가 착오가 있나 본데요. 바로 안 나오네. 저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한 거였어요. 제가 예약을 오늘자로 했어야 되는데 어제자로 해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라면 재결제를 해야 되는데 평일이니까 괜찮다, 오늘 그냥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숙소는 다들 아시는 그냥 돔토리 룸이고요. 샤워하고 나왔는데 겁나 좁습니다. 혼자 거의 겨우 들어가요 여기. 딱 씻고 나서 맥주나 한 캔 할 겸 산책도 할 겸 잠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안내 데스크 직원 저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조그만한 초콜릿 같은 거라도 선물 하나 해주려고요. 여기가 시내가 아니라서 그런지 아니면 일본도 똑같이 경기가 안 좋은 건지 어두컴컴하네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또 고지마스. 사키 신세츠니 테츠타토 그랬대.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이렇게 우당탕탕 일본 입국기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저기 보이는 칸몬대교를 건너 규슈로 넘어가서 일본의 최서단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전 지금 시모노세키에서 이틀 동안 푹 쉬었습니다. 이제 저는 규슈 본토랑 규슈랑 이어주는 칸몬대교라는 곳을 건너서 규슈로 넘어갈 겁니다. 갈 길이 멉니다. 내비 찍어보니까 5시간 걸리더라고요. 안전하게 설렁설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스미마셍. 다이저부 데스.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진짜 손 떨려가지고. 와, 여기 왜 이렇게 후덥지근하냐. 갑자기 엄청 더워졌어요. 그냥 한증막 들어온 느낌. 아무래도 지금 지도를 보니까 바다를 지나고 있는데요, 칸몬대교 위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해저터널로 이동을 시키네요. 저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규슈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내비에 102km가 찍히는데요, 아마 시내를 관통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뭐라도 좀 먹어야겠다. 시내 위주로 여행하실 분들은 고백이랑 끌고 오지 마세요. 더럽게 막힙니다. 신호도 굉장히 자주 막히고요. 고백이랑보다는 스쿠터 위주가 진짜 일본 여행하기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라 뭐 좀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샌드위치랑 대충 보이는 고로케 같은 걸 샀는데 감자 고로케인데 안에 엄청 부드러워. 이건 치킨이랑 계란 그리고 데리야끼 소스 들어간 건데 맛있습니다. 계란이랑 치킨이랑 데리야끼 소스 뭐 맛있는 게 들어갔어요. 안 맛있었어. 와, 너무 예쁘다. 와, 이거 뭐냐? 여러분, 지평선 보셨습니까? 지평선 말고 지평선. 이렇게 일본 거리의 모습에 푹 빠져 정신없이 둘러보고 있는데 뒤통수가 간지럽습니다. 하와이네. 저는 지금 홋카이도 시내 어디를 지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벌써 그 녀석이 찾아왔습니다. 그 뭐랄까, 진한 사내들의 향기랄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아마 한국에도 이런 냄새가 나고 있겠죠. 애기들 학교 시간인가 보다. 예쁘다. 그 책가방 있죠, 다 그 일본 특유의 책가방. 다들 그거 메고 있네. 혼돈이 카와이. 카와이네.
제가 지금 가는 곳은 사쿠라이 후타미 가우라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포항의 호미곶 있죠. 그런 느낌으로 바다에 신사 같은 게 띄워져 있는데 거기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좀 피해가지고 늦은 시간에 가고 있습니다. 아마 한 5시쯤 도착할 것 같네요. 또 해질녘에 바닷가 운치가 있잖아요. 그거 보고 미치노에키로 이동하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이곳은 사쿠라이라는 신사의 소유로 일본을 창조한 쌍둥이 신을 모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두 쌍둥이 바에 있는 부부의 금슬을 뜻하며 바위 사이로 떨어지는 석양이 일품이라고 하네요. 지금 시간이 약 6시쯤 되었는데요. 이제 해가 슬슬 지기 시작하는데 일본의 시골의 밤은 정말 어둡다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시골 촌동네 뷰 미쳐버렸습니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시골 너무 좋다. 은은한 해질녘에 촉촉함을 머금 풀냄새, 뭐라 말할까요? 와, 해질녘 미쳤나 진짜. 숨이 멎을 듯한 해질녘을 마주하고서 오늘 저녁 식사를 위해 마트를 잠깐 들렸는데요. 저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모습을 한 것들을 사야 됩니다. 호박이랑 두부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오늘 원래 된장찌개 끓여 먹으려 했거든요. 근데 재료가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라멘 진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에이, 그냥 예쁘게 생긴 거 들고 갑니다. 이래서 디자인을 잘해야 된다. 年齢確認させてもらってよろしいですか。91年ってことですか。 하이 91년. 봉투를 안 줘도 괜찮다고 한 건데 다이저브 데스 하면 오케이인 줄 알고 주나봐요. 제가 뜻을 잘못 알고 있나봐요. 지금 가는 곳은 니초 미치노에키라는 곳인데 거기가 바닷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엔 바다 보면서 내일 아침에 또 해 뜨는 거 보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겠네요. 목적지에 도착을 했긴 했는데 말이죠. 조진 것 같은데? 못 들어가게 해놓은 것 같은데? 잠깐만. 선생님 저 못 들어가면 큰일 나요. 선생님 못 들어갑니까? 조진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일단 어쩌겠어요. 뭐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가가지고 잘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단 뭐 어찌 되든 간에 밥을 먹고 뭘 해야겠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역시나 죽으라는 법은 없죠. 허기를 달래며 고뇌에 빠져 있을 때쯤 지금 저에게만큼은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이 멋진 누님한테 도움을 구했는데요. よいしょ。いえいえ、誰もね電話に出ない。聞こうと思ってんだけど、誰も出ないの電話に。 게다가 흑마를 탄 기사까지 합세해 주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웃음은 잃을 수 없는 법이죠. 国際迷子になりました面白いめっちゃ面白い 이 연인들은 생판 안면도 없는 외국인을 위해 시간과 인맥을 아끼지 않고 성의껏 도와주었습니다. 정말 묵직한 인류애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스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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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持ってきなさよならありがとう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気をつけてねよろしくてね 아 진짜 너무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방금. 그냥 뭔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국제미아가 된 느낌? 캠핑장이 있는지 한번 물어봤거든요. 근데 다 보니까 없다고 아마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이러면서 물심양면으로 시간 내줘서 그냥 잘 해결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15분 거리에 있으니까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의지의 한국인은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헤쳐나갑니다. 하지만 저처럼 멍청한 한국인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조심하세요. 아유 멍청아 멍청아. 하지만 뭐 좋게 생각해야죠. 이미 일어난 일인 것을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레벨업을 위한 좋은 경험치 하나 쌓는다 생각하고 또 다음을 위해 마인드 컨트롤 해야죠. 그래도 이 멋진 야경이 고된 몸을 잘 폭 녹여주네요. 아카리야 여기가 맞나? 스미마셍. 저또 하긴 이 어두컴컴한데 위험하다 생각하긴 했겠지. 여기다. 건방아. 하이 하이 키무상. 하이.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ちょっと待って。No. 방금 할아버지가 오토바이를 밀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옆으로 밀어버리셔가지고 그걸 제가 반대로 버티고 있었거든요. いやいや、とんでもないです。はい、감사합니다。日本語はできますか？ 하이 영어가 はい、はい。ここはみんなのみんなリビングルーム。This is free。あカフェ、ティー、ジャパニーズ焼酎。 소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Have a nice night. 오바상와 English very well. Together. 이 친절한 할아버지는 술상까지 챙겨주셨습니다. Japanese 焼酎 made by sweet potato. 아, 소데스까. This is Japanese local food, cookie and tempura boil. I understand. Can you use stick? そうかそうか韓国が현지 가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었죠. すごいでっかいバイクそこにあるバイク750cc 1100おおバイクメーカーホンダですホンダそう1100ccだホンダあるねすごい 이렇게 저는 오늘 길고 긴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거의 뭐 한 12시간 돌아다녔네요. 여기 도착하니까 한 9시였어요. 와, 할아버지가 정말 파이팅 넘치시고 엄청 친절하시네요. 또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비를 뚫고 나갈 정도로 적응이 된 게 아니라서 일단 쉬면서 서류 마무리할 거랑 편집 좀 마무리하고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한 후에 이제 마음 편하게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여행은 일본의 최서단 가장 서쪽에 있는 곳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거기가 열린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서 생기는 여정들, 또 아름다운 자연들, 제가 또 느낀 점에 대해서 또 많이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발 오늘 같은 일들은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이 근래 3일 동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곳 아카리야 하우스에서 한 3일 정도 묵었습니다. 오늘은 일본 최서편에 있는 히라도라는 곳을 갈 건데요.
최서편을 한번 찍어보고 또 그 주변에 굉장히 아름다운 선셋 로드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비록 날씨가 안 좋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우비를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부슬비긴 한데 막 촉촉하게 살아있긴 싫어서. 차렷!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자, 갑시다. 아, 근데 이 비 오는 날이 운치도 너무 좋은데요? 와, 길 봐라. 우와, 여기 안개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몽환적입니다. 저는 지금 막 히라도를 건너는 다리를 지나왔습니다. 이 히라도가 다리로 연결되고 나서부터 본토로 인정되고 최서편이 히라도에 있는 곳으로 바뀌게 된 거죠. 비가 오지만 그래도 바로 제 일본 여행의 대주제 목적지 가장 서쪽 최서편으로 곧장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 속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구름을 뚫고 가고 있나봐요. 구름 속을 지나다니 완전히 낭만 됐으네. 경치 뭔데? 온통 초록이야. 미쳤냐고 히라도. 와, 무슨 정글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이거 말이 되나? 전 지금 히라도 섬 가장 안쪽에 있는 노코초라는 마을에 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 서쪽 끝단은 저 산을 넘어가야 있습니다. 저쪽 끝을 오토바이 타고 갈 수 있지만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온 상황이라 거기 길이 상당한 임도라서 바이크로 가긴 위험할 것 같아서 여기 주차장에다가 바이크를 대놓고 걸어서 올라가 볼 예정입니다. 30분, 40분 걸어야 된다는데 한번 가봅시다. 와, 여기 길이 무슨 원시림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다 왔습니다. 일본 본토 서쪽 끝입니다. 원래 저쪽이 제일 끝인데 지금 때마침 딱 썰물이라서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갈 겁니다. 비 겁나 오니까요. 역시나 어디는 다 똑같습니다. 쓰레기 밭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모를까 크게 볼 게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 예쁘다 멋지다 보다는 아, 조짓다. 어떻게 하지?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거기 온 지 5분도 안 돼서 바로 돌아갑니다. 산 하나 넘으니까 그냥 비가 어우 씨. 일본 일기예보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하세요. 진짜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잠깐 이거 오면서 못 봤던 건데 무슨 조형물을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와. 이제 다시 산 반대편으로 아까 주차를 했던 곳으로 내려왔는데요. 여기는 정말 고요합니다. 부슬비만 약간 내리고 있고요. 아마 저기 보이는 산들이 지금 넘어오는 구름들을 다 막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진짜 자연은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비바람에 지친 몸을 달래러 근처의 구멍가게에 잠깐 들렀는데요. 여기서 평생을 잊지 못할 따스함을 만났습니다. konnichiwa. 다이丈夫。 私は韓国人、日本語、人。はい、できません。釣りフィッシングじゃあ、ツーリング、3問。すごいね。How old are you? 32です。これは Why? No, no. いいです。うん。オッケーオッケーオッケー。大丈夫ですか？大丈夫大丈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 진짜 너무 친절하시네요. 그냥 물건만 샀을 뿐인데 미소가 덤으로 딸려왔어요. 여기 주차장에서 캠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 말이 캠핑이지 그냥 텐트 쳐놓고 잘 것 같아요. 부슬비가 조금 내리긴 하지만 전혀 상관없다. 뭐 조금 젖어도 괜찮습니다. 비루야 니오슈가 アルコール。あります。ある。あそこ。ここはない。あそこ。 There is open? オープンオープン。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一人スリープはスリープ。どこで 주차. その前の仕事は何をしてたんですか 취업 준비를 하다가 그냥 여행이나 하기로 했습니다. おー、すごい。お金はどうやって働いてましたか 반년 정도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すごい。気をつけてね。かわい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どうも。はい 마음이 좀 울컥합니다. 저렇게 친절한 미소를 내가 언제 한번 받아봤나. 그냥 슈퍼 아줌마들 고객으로 간 건데 그 따스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하네요. 이 히라도는 뭐 자연이고 서쪽 끝이고 나발이고 저분 하나로 정말 아름답게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ここに寝ると寝ると 하이. 気をつけて。あれね。気をつけて。 사케 너いいです。あ、閉まっとる。 네. 連れてってやろうか。おばちゃんが買ってきてやろうか。 아닙니다. 그냥 같이 가겠습니다. 일본인들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まあ。大丈夫。兵役には行きましたか。 하이. 2년. 하이. 大変でした。 아닙니다. 모든 한국 남자가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친절에 너무나도 감동받았습니다. 울 것 같아요. 泣かないでください。いやいやいやいや。こんにちは。おばちゃん。韓国の人が 건니치와. 日本酒は欲しかとって。おばちゃんいくらですか。大丈夫や。だね。あまり飲みすぎないように。 어머니의 잔소리네요. 너무 좋습니다. はいはい、そうそうそう。プサンでも人気ですか。 젠젠 이 됐어요. 젠젠 이 됐어. 저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長い人生楽しく頑張ってね。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いやいや、 싶습니다. またね、元気で。ねはいはい、どうもね。 기어치게때 구다사이. ありがとう、お互いね。 하이. 体大切に。またね。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너무 맛있다. 무슨 소금이나 이런 게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후라이드 치킨 이걸로만 먹어도 진짜 맛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들어있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유튜브 채널도 알려드렸으니까 아마 보시겠죠. 다시 한번 인사드려야겠어요. 오카상
もう一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本当に美味しい。뭐 일본인은 겉과 속이 다르다? 뭐 그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안타깝지만 저 어머니 한 분 때문에 인식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저 또한 얘기로만 듣고 선입견을 가졌었던 부끄러운 제 자신을 잠잠히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침낭을 안 챙긴 게 너무 후회가 됩니다. 이게 하계용 텐트라 가지고 바람이 숭숭 다 통하거든요. 지금 있는 옷 꽁꽁 싸매고 잤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이른 아침 히라도의 또 다른 명관을 보기 위해 발걸음을 옮겨보는데요. 그 전에 꼭 들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お母さどうせなら日本の最西端まで行ってみれば。 어제 폭우를 뚫고 다녀왔습니다. 하이 워킹.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安全運転で気をつけてね。はいはいバイバイ。大丈夫ですか？気をつけて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YouTube 見た。ああ、ええカッ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간식까지 얻어버렸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하이. 어딜 가서 누굴 만나냐가 참 중요한 거겠지만 전 적어도 저분 한 명 때문에 일본인에 대한 생각이 확 무너져 내리는, 또 새롭게 정립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곳에나 따뜻한 사람은 있고 어느 곳에나 나쁜 사람은 있듯이 이건 몸소 체험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봄날의 햇살 같았던 서쪽 끝 마을 노초코를 가슴에 품고 또 다른 히라도의 보물을 찾아 길을 나서는데요. 일본 라이딩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알만한 곳이죠. 네, 지금 저는 이키츠키 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엔 선셋로드라고 불리는 압도적인 풍광의 해안도로가 있는데요. 거기서 일본 자동차, 닛산, 미쯔비시, 도요타 이런 자동차들 광고도 많이 찍었을 만큼 경치가 아름답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해가 뜨길래 엄청 좋아했었는데 아주 잠깐이었고요. 오히려 지금 먹구름이 저쪽에서부터 더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셋웨이를 후딱 돌아보고요, 저는 나가사키 조금 못 가서 있는 사세보시라는 곳을 갈 겁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가봅시다. 고멘나사이. 무럭무럭 자라야 한다. 우와. 이제 저는 이치즈키 섬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와, 눈치 뭔데? 코코가 혼돈이 기레이 데스.
우와. 아니, 무슨 그 영화 아바타 속에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치즈키섬은 비가 꽤 오고 있는데요. 비가 오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우뚝 솟아있는 정글 같은 섬들이 굉장히 몽환적인데요. 이게 비가 와가지고 비 한 개를 머금으니까 훨씬 더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마냥 밝기만 했다면 이렇게 신비스럽게 예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멋있습니다. 저는 이키츠키 섬 최상단 오바에 등대라는 곳을 가고 있습니다. 물론 날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망대이기 때문에 멋진 풍광을 볼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됩니다. 말하는 순간 다 왔네요. 바이크 2 ですか? なんかも今から 大丈夫ですか? 탑은 다이조부라고 하신 것 같으니까 아마 정상은 바이크가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적어도 270도 파노라마로 펼쳐진 이 뷰가 가슴 뻥 뚫리게 합니다. 저기 보이는 저쪽이 제주도가 있는 곳이고 와, 너무 시원합니다. 자, 저는 일본 본토의 최서단 히라도 그리고 이키츠키 섬을 떠나서 나가사키시 바로 위에 있는 사세보시라는 곳으로 향합니다. 내비 찍으니까 한 2시간 정도 뜨는데요. 부지런히 또 안전히 가야겠습니다. 우와, 여기 이키츠키 섬의 왼쪽에는 수려한 자연들과 웅장한 산과 바위들 그리고 바다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다면 여기 이키츠키 섬 오른쪽은 잔잔한 마을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아마도 저기 보이는 산들이 이 마을로 들이치는 바람을 막아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잔잔한 해안 도시네요. 자연이 무슨 계속 롤러코스터 태우는 것 같아요. 엄청 짙은 녹음이었다가 어두운 나무 터널이었다가 정글 같았다가 다시 연한 나무들 나오고 눈이 즐겁습니다 진짜. 이거 나랑 좀 닮았는데 지금의 나랑 너무 닮았는데. 자, 저는 이렇게 사세보시에 들어왔는데요. 이 사세보시는 규슈에서 9번째, 나가사키 현에서 2번째로 큰 인구 23만 명을 가진 해양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양도시이지만 깎아지른 산비탈의 도심을 이루고 있다는 게 주요한 특징이죠. 이 사세보시가 면적도 상당히 넓은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느꼈냐면 제가 시내를 지나오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40분이나 더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긴 것 같은데? 오!
대구에서 오신 분이다.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엄청 우연이래요. 여기 한국분 오시는 게 한국분이랑 같은 방 쓰게 되네요. 코코 데스까? 한국인이세요? 안녕하세요. 와타시 베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변화무쌍하지만 따뜻했던 일본 서쪽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저는 일본 최남단을 향해서 아래로 내려갈 건데요. 저는 오늘 나가사키 가장 왼쪽에 있는 해안도로를 따라서 내려갈 겁니다. 이곳의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사키 시내를 지나서 나가사키시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무료 해변 캠핑장으로 갈 겁니다. 날씨가 얼마만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멋진 날씨를 따라서 아주 즐겁게 라이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본에는 이렇게 갑자기 멈춰서 옆으로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차간거리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오! 와, 진짜 맑고 깨끗하다. 4월의 큐슈는 온통 초록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각각 개성 넘치는 색깔들을 뽐내 보이며 봄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네요. 모두가 짙은 초록으로 바뀌기 전에 이 찰나의 순간을 만끽해야겠습니다. 우와, 와, 낙엽에 가려져서 못 봤는데 아마 이거 전자장비 개입 없었으면 아마 넘어졌을 거예요. 우와, 진짜 미쳤습니다. 여기 나가사키 쪽으로 오게 되신다면 사세보에서 왼쪽으로 쭉 붙어서 한번 해안도로 달려보세요. 진짜 길 미쳤습니다. 아니, 앞으로 얼마나 큰 시련을 주려고 이렇게 완벽한 날을 선물해 주는데 벌써부터 무섭기 시작합니다. 걔랑 같이 있으니까 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몰려온 허기에 마침 나타난 이 꿈같은 휴게소에 잠깐 들렀는데요. 여기는 나가사키 서편 해안도로에 있는 미치노에키 같은 곳인데요. 사실 여기 밥을 먹으러 온 건데 밥보다 풍경에 먼저 빠져버렸습니다. 저희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이 저 옆에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 올라와 있는 작은 섬들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렇게 깎아지른 절벽에 있는 곳인데 밥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연만 봐도 너무 배불러요. 이곳은 메인 메뉴 하나만 시키면 샐러드 바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뷔페 같은 곳입니다. 그렇다고 맛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아마 등심 돈가스를 시킨 것 같은데 그 퀄리티가 상당했습니다. 진짜 풍경이 반찬입니다. 자, 저는 여기를 이제 떠나서 나가사키현 오른쪽 아래에 있는 바닷가 마을로 갈 겁니다. 나가사키 시내도 구경하면 좋겠지만 저는 뭐 사람 많은 거 싫어하고 막 북적대는 거 크게 안 좋아해서 일본에 여행을 온 이유도 일본의 자연을 보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캠핑장으로 곧장 가는데 거기 경치가 끝내준다고 합니다. 오늘이 가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은 정말이지 딱 1분 라이딩 하면 떠오르는 날것의 날이었거든요. 하여튼 날씨 흐드러지게 좋지, 입 떡 벌어지는 자연을 끼고 라이딩 했지.
그리고 오늘 보내기 싫은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태까지도 계속 흐렸고 비가 왔는데 또 내일부터 일주일간 비랑 흐림이 예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너무 보내기가 싫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꽉 짜가지고 이쁘게 보내야겠어요. 온천인가 보다. 유황 냄새. 아, 저기 지금 표지판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 근처가 운젠 쪽인가 봐요. 운젠 지역이 이렇게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 많다고 해요. 저기 운젠산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온천이 너무나 많아서 그거를 지옥탕이다, 뭐 여러 지옥이 있다 이러면서 그거를 관광 상품화 했을 정도로 유명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진짜 길 미쳤냐. 와. 여러분, 여기가 진짜 선셋 로드입니다.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 곳입니다. 저는 박지를 여기다 해야겠어요. 어차피 텐트도 작으니까 여기 하면 딱 좋겠네. 바다 보면서. 에? 역시 골든위크 기간이라서 그런지 이런 오지의 캠핑장도 바이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진 풍경이네요. 대부분이 라이더입니다. 여기 시라하마 캠핑장에서 의도치 않게 장박을 해버렸습니다. 비가 좀 오더라도 비를 맞으면서 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정말 거짓말 안 치고 불과 여기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번개가 내리꽂혔습니다. 봄은 사람을 찢지만 번개는 사람을 태우잖아요. 잿다이 물이. 오늘은 온천으로 유명한 운젠산을 지나서 배를 타고 구마모토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구마모토에서 하루 자고 아마 가고시마 최남단까지 쭉 내려가 볼 것 같네요. 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같이 안전하게 가보시죠. 우와, 몽환적인 거 한번 보세요. 너무 신비롭다. 와. 지금 오토바이와 길을 제외하면 제 눈앞에 보이는 거는 온통 초록색 뿐입니다. 와, 진짜 클래스가 다른 봄이구나. 땅덩어리가 큰 만큼 봄의 규모도 크네요. 우와. 지금 내비에 보시면 길들이 굉장히 꼬불꼬불한데요. 도로폭도 엄청 좁아가지고 차선이 나뉘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데서는 진짜 그냥 기어가는 게 답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장 멋진 코너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크 무게만 약 400kg에 이런 경사에서 넘어뜨리면 혼자 일으킬 수도 없거든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하시겠지만 여기 바닥에 낙엽도 엄청나게 깔려 있어서요. 이게 카메라를 보이나? 진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천히 가도 좋은 게 이 어마어마한 양의 녹음들을 눈에 더 가득 담을 수 있다는 거죠. 봐, 형은 진짜 천천히 가야 된다니까. 지금 운젠산 정상이 코앞인데요. 이 압도적인 풍경에 매료되어서 바이크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고요함이라고 표현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곳에는 아주 작은 빗소리와 새소리밖에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잔잔하게 비오는 그 어느 봄날, 그 날 것의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곳 같습니다. 이제 그만 구경하고 빨리 길을 나서야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미세한 입자의 수증기들이 잿밤을 스쳐 만지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촉촉함이네요. 지금 이 지도에 보이는 수많은 헤어핀들 보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헤어핀들을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지명 이름이 운젠지옥이잖아요. 진짜 이 안개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입구 같습니다. 그 영화 미스트에 나온 상황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떻게 보면 몽환정인데 어떻게 보면 무섭네요. 이제 운젠지옥에 다 왔는데요. 연기가 그냥 펄펄 나고 있습니다. 우와, 썩은 달걀 냄새. 뭐였지마 바이크 주차 다이저브 됐을까? 한국인이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일주 중이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냥 큐슈만. 아, 큐슈만. 아, 그러시구나.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후술하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을 여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곳 지옥에서 가장 대표적인 온센 지옥이라는 곳인데요. 비안개랑 유황 수증기까지 머금어져서 정말 완벽한 지옥도를 펼쳐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돌들도 진짜 지옥에서는 볼 법한 그런 으스스한 돌입니다. 이 넓은 온센 지역 땅 아래 전체가 부글부글 끓고 있나 봐요. 아까 그 메인 지옥이 아니더라도 이런 아주 작은 하천에서도 물들이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계획을 바꿔서 여기 온센 지역에서 하루를 묵을 예정입니다. 원래 구마모토로 가려고 했었는데 아까 만났던 그 한국인 분이 정말 감사하게도 잘 데 없으면 나 2인실이니까 같이 자자 라고 하셔가지고 여기 묵으면서 그분과 같이 온천도 하고 가능하다면 그분이랑 같이 저녁 식사까지 하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저는 지금 아까 주차장에서 만난 분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약 여기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숙소를 예약하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가서 온천욕도 즐기고 밥도 같이 먹고 하겠습니다. 먼 타국에서 한국인을 만난다는 것도 참 반가운 일이지만 잠시 곁자리를 내어 함께 동행해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이크 무거우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자기가 보고 오겠다고. 너무 감사하네요, 모든 게. 여기 진짜 분위기가 미쳤습니다. 전통 가옥이랑 현대 느낌이 섞여 있으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지금 4일 동안 샤워를 못했거든요. 일본 와가지고 온천도 처음인데 감사하게도 저분 덕분에 좋은 곳 소개받아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극락이지 않을까. 처음 경험해보는 온천은 진짜 극락이었습니다. 3, 4일 동안 샤워도 못했지. 여기 유황온천인데 물 좋지. 저분한테 너무 감사하네요.
나왔네. 이게 슈마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고기 만두 같은데 그것보다 약간 고기가 더 들어간 느낌? 뭐 이거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볶음밥 같은 건데 이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이거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 계란 볶음밥인데. 그리고 제 필요 없는 짐까지 가져다가 택배로 보내주기로 한 은인이죠. 아 제가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한국 가져가서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내 은인이다 아. 진짜. 그렇게 해드릴게요. 또 자신은 마지막 날이라며 술까지 사주셨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만큼 감사함이 가득한 날이었네요. 아유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여기 와가지고 느낀 것 중에 딱 한국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건 교통문화, 자연. 물론 한국의 자연도 좋지만 땅덩어리 규모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규모가 예쁜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키츠키성 갔을 때 끝까지 이런 아바타에서 나오는 뭔 그런 말하지 거 있잖아요. 알아. 뭔 말하지 알아. 네. 그런 게 한국에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엄청 작아요. 규모가 작아. 그리고 그런 데는 늘 플랜카드 걸려있고 능이백숙집 이런 거 있고 하면 이백수 간판 새거. 가면 아무쪼록 여러모로 진짜 감사했습니다. 저도 만나서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감사했습니다. 조심히 가시고 또 한국 가서도 연락 간간히 하시죠. 네네. 좋은 영상 많이 찍어주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그래서 오늘 진짜 구마모토시로 넘어갈 겁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이 배로 이동하는 페리가 지금 골든위크 기간이라서 예약을 안 하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안 되면은 그 위쪽으로 뺑 돌아가야 됩니다. 뭐 어찌 됐든 간에 일단은 빨리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구마모토로 가시. 여기 완전 급경사거든요. 아, 진짜 차 나오지 마라. 한 방에 가야 돼요, 한 방에. 아, 절론데? 아, 못 가. 그냥 가. 지금 저는 어제 올라왔던 운젠산을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꽤나 빡신 길이긴 한데요. 어제 봤었던 그 경치들이 아직도 눈에 선하게 남아있어서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편입니다. 와, 지금 길마다 그냥 이런 구름들이 다 꽉 차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운젠산이 그냥 이름이 운젠인 줄 알았는데 그 운이 구름 문자를 쓰더라고요. 진짜 구름의 산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구마모토로 넘어가는 큐쇼페리라는 곳을 가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이 이 골든위크 기간이라서 예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냥 선착순으로 가야 된대요. 오토바이 한 자리쯤은 남아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어떻게 도착하긴 했지만 뭘 해야 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아, 스미마셍. フェリーに乗るんですかね。 하이. 12時5分。 하이. 熊本港。 하이. このカードを持ってターミナル、ナンバー2 넘버 2. 하이. でペイマネー。 페이먼트. 아, 페이먼트. 아. 안녕하세요. 이걸 가지고 뭐 이원 게이트로 가라는 것 같아요. 고박은 이렇게 하는 것 같네요. バイクですか？はい、バイクです。はい、医療は displacement。 플레이스먼트? あ、아, CC 1000하쿠시시です。1000 はい、1000하쿠시시。 OK です。本当に親切に。クレジットカード大丈夫ですか？大丈夫ですよ。こっちで。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진짜 혼돈이 가와이한 분이십니다. 大丈夫ですか？どうぞ。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일 때문이든 아니든 친절한 건 어쨌거나 너무 좋은 일입니다. 와. はい。ゆっくり倒してください。サイドスタンドとハンドルロックお願いします。 아,はい. 고박을 이렇게 하는구나. 真ん中の赤い点滅の下ですね。左側。 아, 하이. 아리가토지마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결을 했냐 하시는데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본어 하나도 몰라도 그냥 가가지고 막상 부딪히면은 뭐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완전 벙쪘습니다. 뭐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주차는 어디 해야 되나. 근데
가만히 멍 때리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든 돌아다니다 보면은 누군가 도와주고 어떻게든 해결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꾸역꾸역 어거지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 때문에 도로가 너무 썸이 나서 저 뒤뚱거리는데요. 지금 5분도 안 되는데 벌써 멀미 나네요.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오우 씨. 오우 깜짝이야. 다 왔나 봅니다. The one that's coming from your mouth. Don't mean to turn it upside down. I really wanna hear you out. I can't know how it is to be where you so calm. 전 이렇게 공식적으로 구마모토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바다 냄새 지기네요. 자, 저는 구마모토 시내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에는 우리 라이더 모두가 사랑하는 아소산이 있는 곳이죠. 하지만 오늘 아소산을 바로 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고시마에 있는 일본 본토 최남단을 찍어보고 난 뒤에 올라오면서 캐니웨이, 아소산, 밀크로드, 그리고 유후인 베프 쪽으로 지나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골 마을 아주 조용한 곳에 있는 자연에 파묻힌 대나무집 같은 곳을 예약을 했거든요, 숙소로. 그리고 거기 가기 전에 시라이토라는 운치 좋은 작은 폭포가 있다고 해서 그쪽을 한번 들려보고 있습니다. 방금 깨달은 건데 뭐 실수이긴 하겠지만 일본에도 운전을 개떡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더라. 와, 길 진짜 예쁘다. konnichiwa. 하이. 애기들 너무 귀엽다.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완전 시골 총동네거든요. 어디든지 애기들은 호기심 많고 관심 많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귀엽습니다.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쪼꼬미들의 말랑한 환영을 받으며 저는 작은 폭포로 향했는데요. 야, 이거 바이크 들어가도 되나? 돌릴 수 있을까? 에라, 모르겠다. 못 먹어도 고. 마음을 굳게 먹고 골목으로 들어선 순간 어마어마한 녹음들이 순식간에 저를 휘감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지금 시라이포토노 타키라는 곳인데요. 시라이포토는 실타래를 말하는 거고 타키는 폭포를 뜻합니다. 약 20m가량 떨어진 저 물줄기가 마치 실타래 같다라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하네요. 제가 여기를 구글 지도 보고 대충 찾아서 온 거거든요. 구글 후기에 일본인이 적어놓은 것 중에 작은 폭포다라고 했었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굉장히 큰 폭포거든요.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수량도 어마어마합니다. 땅 크기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 일본은 무엇이든지 다 그냥 큼직큼직합니다. 나무도 그렇고 땅 크기로 비교하면 대륙이나 아메리카가 어마어마하겠네.
그러네. 예상하지 못했던 폭포의 압도적인 모습에 저는 한동안 망부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와, 우와, 우와. 와, 한국 가면 오토바이 바로 바꾼다. 진짜. 제가 하는 여행 스타일은 고백이랑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저배기량이 되어야 해요. 거의 엔트리에 가까워야 합니다. 저는 이런 시골과 산길을 너무 좋아하는데 무게 때문에 너무 긴장해서 풍경을 즐기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기대하던 남자들의 로망, 나무 위의 집으로 향할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자연 속에 푹 파묻혀 있다는 에어비앤비 숙소로 가고 있는데요. 아, 지금 펼쳐진 자연들을 보니까 벌써부터 심장이 그냥 꽁깃꽁깃합니다. 저기 있구나. 너무 기대된다. 와, 너무 운치 있잖아. 저긴가 보다. 하지마시대 기무상 데스. 이곳의 호스트인 코지 씨라는 분이 만드신 건데요. 우리가 어릴 적 늘 가지고 있던 낭만이 있잖아요. 나무 위의 집.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대나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와, 진짜 대단한데요. 물론 이곳으로 올라오려면 저 대나무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해야 돼서 좀 불편한 거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아마 편리한 숙소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극혐하실 거예요. 여기 숙소는요 진짜 아늑합니다. 딱 누워있을 공간, 침대, 제가 작업할 공간까지 너무 완벽합니다. 청개구리. 진짜 생자연 그 자체입니다. 저는 모든 남자들의 로망, 코지씨의 나무 위 대나무집 별장에서 이틀 동안 쉬었는데요. 정말 촉촉함 그대로의 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했다시피 가고시마 최남단으로 향할 건데요. 내비 찍어보니까 한 4-5시간 정도 걸립니다. 오늘은 정말 라이딩만 해야 돼요. 그래도 예쁜 국도를 엄선해서 가는 거니까 여러분의 눈이 심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약간의 구름이 끼어있는 라이딩하기엔 최적의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가보시죠. 시작부터 이런 시골길 너무 좋은데요. 벌초를 해놔서 그런지 진득한 풀 냄새랑 소똥 냄새가 가득합니다. 이 시골의 정겨운 냄새. 와, 이 길이 진짜 저처럼 짐 가득 실은 이런 무거운 바이크 말고 그냥 네이키드나 알차로 오신다면 정말 라이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원대 풍경이.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제가 지금 남쪽으로 아래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 초여름에 느꼈던 그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불과 5월 초순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 규슈 남쪽은 벌써부터 여름의 운을 띄운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가고시마 가면 입수해도 되겠는데요? 저 지금 1시간 정도 달려서 밥을 먹으러 여기 세븐일레븐에 왔는데요. 기어스케테 구다사이. 방금도 보신 것처럼 일본인 라이더와 셀카도 찍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일본의 골든위크가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고 날씨는 미친 듯이 흐드러지고 길은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이 여행객들 그리고 라이더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저도 갈 길이 머니까요, 이 아름다운 길을 따라서 재밌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제가 간 이 길은 일본의 219번 도로라는 곳인데요.
왼편으로는 에메랄드빛 하천을 두고 라이딩할 수 있는 예쁜 하천길입니다. 그럼 이 하천길을 따라 이동하면서 어떤 예쁜 것들이 숨어져 있는지 함께 찾아보시죠. 아, 바로 공사 중입니다. 지금 현재 날짜가 5월 3일이거든요 5월 초부터 지금 서기만 하면 이렇게 더운데 6월 7월 이렇게 가면 와, 나 진짜 어떡하지? 뭘 어떡하겠어요. 가방에 물 한가득 채워서 마구마구 쏟아부으며 다녀야죠. 드디어 기나긴 공사 구간이 끝나고 시작된 한적한 219번 도로는 시원함이 잔뜩 묻은 황홀함 그 자체였습니다. 와, 길 미쳤다. 이 수십 킬로에 걸친 에메랄드빛 강변로는 푸른빛 단 하나로 사람을 홀려버리기에 넉넉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원래 국도만 타고 제가 가고시마에 있는 숙소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 너무 아름다운 자연에 푹 빠져가지고 촬영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쓴 나머지 체크인 시간 안에 도착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타지 않으려고 했었던 고속도로를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속도로 첫 경험 같이 가시죠. 자, 저는 219번 도로를 끝내고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려 하는 중입니다. ETC のカードは入ってますでしょうか？ 아, ETC ない。 나이です. ないんですね。こちらはですね。 이게 ETC가 없으면은 못 들어가는 곳인가 봐요. ETC 전용인가 봅니다.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돼? 갑자기 지금 멘붕 터졌습니다. 아, 어떡하긴, 빨리 돌려서 가야지. 마음이 좀 많이 급해졌습니다. 그런데 서두르진 않을 거예요. 항상 서두르다 보면 뭘 실수하기 마련이니까 더 조심히 안전에 유의해서 갈 겁니다. 그렇다고 만약 여유를 부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가다가 고속도로를 탈 수 있으면 올라타서 조금 빨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하잖아요. 자연은 늘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선물을 건네곤 합니다. 와. 와. 아까 거기서 고속도로를 못 탄 이유가 있네요. 하늘이 이런 자연을 선물해 주려고, 이런 광경을 선물해 주려고 못하게 했었나 봅니다. 우와, 무슨 하늘길을 운전하는 기분이 들어요. 여기가 아까 오던 219번 도로에서 221번 도로를 탄 곳이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천상의 길입니다. 하늘을 달리는 것 같아요. 다시 고속도로 한번 도전해봅니다. 제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는데요. 여기는 될 수 있나 보다. 여기도 뽑아야 되나? 이건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아, 다행히도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아, 오토바이로 고속도로를 타다니 뭔가 기분이 정말 싱숭생숭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할 수 없는 특권이죠. 제가 고속도로를 올라타자마자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을 해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조경, 그 길의 아름다움 있잖아요. 그거는 압도적으로 일본이 한 수 위입니다. 정말 눈이 즐겁습니다. 달릴 맛이 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노면 상태. 일본이 지진이 많은 나라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노면에 갈라지거나 크랙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가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생각지도 못한 요철 구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속도로 속도 다 필요 없습니다. 80km 구간에서 일본 차들 보세요. 이분들 지금 속도가 거의 한 110에서 120 돼요. 우와, 그냥 쏴버리네. 일반 도로에선 조곤조곤 다니던 사람들이 이 고속도로에만 올라오면 이니셜 D를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저게 우리나라 도로교통관리공단처럼 뭐 안전운행 합시다, 뭐 앵꼬 나면은 기름 넣고 가세요, 약간 이런 것 같은데 주변 차들 다 쌩 까고 달립니다. 이런 거는 한국과 굉장히 비슷하다. 여기까지 굉장히 주관적인 의견이라 우스갯소리로 들으시면 되고요. 저는 다른 무엇보다 아무 저항 없이 쭉 뻗은 도로에서 한참을 해와 나란히 달릴 수 있었다는 게 인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한참을 내달린 후에 고속도로에서 내려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고속도로를 약 50km, 60km 탄 것 같거든요. 근데 2만원 나왔어요. 계산해서 따지면 약 4-5배 정도 비싼 것 같네요. 비싸긴 진짜 비싸구나. 예정보다 30분 정도 더 늦게 되었는데요. 가자 말자 상황 말씀드리고 바로 도계자부터 박아야겠습니다. 우와. 와, 골든위크의 임에도 사람이 단 하나도, 차도 단 하나도, 가로등도 하나도 없는 그런 시골 마을인가 봅니다. 이 정말 길고 긴 도로에 저 혼자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조금 겁이 났기도 하는데요. 와, 진짜 시골 오지마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는 라이더 하우스입니다. 다 왔는데요. 이거 좀 솔직하게 긴장됩니다. 일단 전투태세에 갖추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곤방와 코코가 라이더 하우스ですか?そうです。あバイクは向こう側に、ガレージが、ここちょっとぬかるんでますけど、ぐちゃぐちゃっていうか。大丈夫です. 슬로우. 또 하나 배우네요. 미차가 미끄럽다, 좀 찰박찰박하다, 그런 느낌인가 봐요. TCS 계속 터지네요. 마지막까지 천천히. 一緒に来てくれって言われています。 하이. Now? 여기 오자마자 모든 것들이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진행이 돼가지고 영상을 남기지 못했는데, 마중 나오셨던 그 아저씨가 내리자마자 체크인을 하러 가야 된다 해가지고 저 어둡고 우스한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솔직히 좀 긴장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떨어져서 걸으면서 배에 힘 꽉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동네 목욕탕이자 체크인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완전 오지 시골 마을이라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영어가 안 되세요. 그래서 저 선생님께서 번역기 사용해가면서 잘 도와주셔가지고 체크인 끝내고 목욕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밥은 먹었냐면서 이 차와 빵까지 주셨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네요. 여기 라이더하우스 숙소가 참 특이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2층 침대 여러 개 있는 그런 도미토리 룸이나 이런 데가 아니에요. 일본의 다다미 원룸인데 거기에 이불을 깔아놓고 옹기종기 자는 거예요. 완전 현지 라이더하우스죠. 오늘 완전 라이딩만 했네요. 거의 한 7, 8시간을 움직이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푹 쉬고 내일 일본 본토 최남단 가고시마에 있는 사타곳을 들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죠. 記憶のためのピクチャー大丈夫ですか?ピクチャー記憶せーの. 역시나 일본의 하늘은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예보에도 없던 비가 연속으로 내리쏟는 바람에 저는 이곳에 발이 묶였고 쉬는 김에 모든 것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곳 플러그하우스에서 무려 4박 5일을 묵었습니다. 여기 4박 5일간 머무는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일본인 그룹 라이더들, 그리고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젊은 친구가 자전거를 끌고 전국 일주를 한다면서 돌아다니기도 했고요. 또 20대 초반의 젊은 친구도 오토바이를 타고 일주를 하고 있었고요. 또 나이가 70에 가까우신 어르신께서도 아이언 883을 타고 여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 라이더 하우스의 호스트 분이신데요. 鹿児島の当時氷点下25度、25度。お酒が大好きで、飲めるので、そのまま飲んでも大丈夫です。 신기하게도 저와 마주칠 때마다 제가 맥주를 홀짝이는 모습을 보셨거든요. 酒、短い時間お世話になりました。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みんな気をつけてね、旅を進んでいてください。はい。またお会いしましょう。See you again. See you again. 저분이 여기 플러그하우스 라이더하우스의 주인분이신데 영상에는 담지 못했지만 여기 4박 5일 동안 지내면서 저분이랑 교류가 엄청 많았어요. 예의 바른 청년이라면서 너무 좋아하시고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셨는데, 그래서 좋게 봐주신 덕분인지 또 떠나기 전에 가고시마에서 만든 소주라고 하는데요, 이걸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여기 숙소에 자리가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찾아보고 있는데 흔쾌히 자기 집 2층 사랑방을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공짜로 그곳에서 묵기도 했고요. 게다가 카레라이스까지 또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오카상 혼돈이 우마이 데스. 자, 그래서 오늘은 서쪽 끝단에 이어서 남쪽 끝단을 한번 방문해 볼 예정입니다. 사타곳을 방문을 해서 구경을 하고 다시 위쪽으로 쭉 올라오면서 다음 일정을 위해 니키시 마치에 있는 숙소에서 머물 예정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내비 찍어보니까 운전만 5시간 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반인데요. 좀 서둘러서 출발을 해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안전하게 가시죠. 우와, 이런 자유로운 길들이 앞뒤로 몇 킬로에 걸쳐서 쭉 펼쳐져 있습니다. 속이 뻥 뚫리네요, 시작부터. 한국과 닮아있지만 사뭇 다른 식생들. 게다가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홀로 서 있는 봄. 남쪽으로 향하는 동안 푸르름은 그 빛깔을 더해가는 중이었습니다. 흩날리는 들풀레음과 격한 포옹으로 코끝을 끌어안는 꽃내음들. 게다가 흐르는 이 순간에 운율을 더하는 듯한 나비들의 춤사위까지. 하지만 그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저를 들뜨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수평선을 머금은 푸르른 바다였습니다. 와, 진짜 가슴 뻥 뚫린다. 우와! 와! 가려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그때, 와, 온몸에 전율이 그냥, 이야, 와, 와, 길 예쁜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저는 일본 여행 2번째 대주제 목적지 사타곳에 도착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타곳은 일본 본토 남쪽 끝에 형성된 곳인데요. 중국의 상하이, 인도의 뉴델리, 이집트의 카이로와 같이 위도 31도 라인에 위치한 곳이라서 그런지 연중 온화한 기후를 자랑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도착하면 바로 이 거대한 수호수 같은 게 보이는데요. 이런 나무에서 장가지들이 뻗어져 나와 있는데 이 생김새가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끝쪽이 아니라 조금 더 걸어가야 사타곳 그 완전 끝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어쩌겠어요. 힘들지만 부지런히 걸어봐야죠. 사타곳으로 걸음을 향하는 동안에도 지루할 틈이 없었는데요. 전망대로 가는 길은 마치 정말 밀림 같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신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무슨 행사를 하고 있나봐요. 북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북소리가 나니까 진짜 밀림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전망대에 다 도착했는데요. 벌써부터 저기 앞에 보이는 바다가, 우와,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위. 암석과 나무들로 수놓여 있는 이곳은 마치 신께서 정성스레 그려놓은 작품을 보는 듯 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일본 본토 남쪽 끝 등대인데요. 저기서 드넓은 바다 바라보면서 자연들을 보고 있자면 안 걸릴 리는 없겠네요.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등대가
현존하는 일본 등대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저 산이 가이몬산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아까 전망대를 올라가서 보려고 했던 곳이죠. 사실 아까 오는 길에 전망대를 들리려다가 실패했었거든요. 와, 그 커브 클래스 뭔데 이거? 천천히 한번 뺐다가 오! 저쪽으로 지금 올라가야 되거든요. 길이 유실돼 버렸습니다. 안 올라가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충분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20km 바다 건너 솟아있는 이 가이몬산은 비록 해발 1000m밖에 되지 않는 일본에서 작은 산이라 불리우는 곳이지만 기다란 수평선 위 이 우뚝 솟은 형상이 너무나도 이색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찰나의 동화 같았던 사타곶을 등지고 저는 다시 내륙으로 발길을 돌리는데요. 겹치게 되고 다살. 지금 저 할아버지 두 분도 나이가 한 60에서 70 정도 돼 보이시는데 정정하고 건강하게 또 이런 취미를 즐기시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가고시마의 마지막 여정으로 여기 근처 1시간 정도에 떨어져 있는 오가와라는 폭포를 갈 겁니다. 와, 거기 사진을 보니까요, 무슨 아바타에 나오는 곳 같았어요. 그 하늘에 둥둥 떠 있으면서 물 흘러내리는 거 있죠.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쪽을 들려서 한번 구경을 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가고시마 사타곶의 산과 바다가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그래도 그 무엇보다 이 화창한 날씨를 허락해주는 하늘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비 올 때 그 신비스러운 느낌의 자연을 보며 라이딩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따라서 라이딩하는 것도 얼마나 좋게요. 이야, 경치 지긴다. 아까 거기 사 타고 다녀온다고 온몸이 그냥 땀으로 젖었었거든요. 근데 이 바다 내음 섞인 시원한 산들바람이 개운하고 말끔하게 말려주고 있습니다. 목덜미를 간지럽히는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저는 가고시마 긴코조에 있는 오가와 폭포라는 곳에 닿았는데요. 우와, 지금 오가와 폭포에 거의 다가가는데요, 그냥 풍경이 장난이 없습니다. 진지해요. 무슨 말이야. 그리고 여기 오가와 폭포도 구글 리뷰 보니까 후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많이 예쁜 풍경을 가질 만큼 사람들도 많이 찾나봐요. 그래서 지금 일부러 오후 늦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 여행에서 다져진 이 눈치는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타이밍 잘 맞췄습니다. 차가 한 대밖에 없어요. 그 말은 즉슨 거의 저 혼자 볼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오가와 폭포는 약 20분 정도 걸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가는 길도 정말 아름답다고 하니까 천천히 즐기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다 왔습니다. 와, 멀리서부터 저 물포가 보이는데요. 우와. 혹여나 이 꿈이 깰까? 차오르는 탄성을 억누르며 한동안 입을 굳게 담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폭포가 높이가 60m에 폭이 100m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가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물과 맞닿아 있는 절벽 쪽에는 침식작용으로 인해 안쪽으로 파먹어 들어갔는데 얼핏 보면 이 바위 자체가 그냥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바타에서 보던 그 장면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와. 찰나의 천국. 언젠가 마지막 한숨을 내쉴 때 이곳 곁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늦게 온 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넓은 그리고 이 멋진 폭포를 혼자 감상했다는 게 정말 꿈만 같습니다. 이제 큐슈 남부 가고시마를 마무리하고 긴 시간을 운전해서 다시 내륙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운전해서 들렀던 목적지 단 2곳. 비록 그 찰나의 순간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들로 가득했었지만 그 물밑에 보이지 않는 과정들은 물리적인 시간 앞에 오롯이 견뎌내야만 했던 철저한 현실이었습니다. 늘 달콤할 것만 같았던 바이크를 곁들인 첫 해외여행조차 신압으로 겹겹이 쌓여가는 피로를 느끼며 여행도 마냥 즐겁기만 할 수는 없다는 걸 몸소 체득하는 중이었죠. 온종일 걷고 뛰고 운전하며 여행하다 어두움이 건넨 피로라는 선물을 무심코 받아들이게 될 때면 짓누르는 눈꺼풀을 간신히 부여잡기 위해 발악하면서 고단한 몸을 뉘이기 직전까지 나 자신과의 싸움을 버텨내야만 했죠. 고속도로 진짜 지루하고 너무 재미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신기하고 마냥 좋았는데 이거 앞만 보고 그냥 달리기만 하니까 너무 시간도 안 가고 재미없고 지루합니다. 그럼에도 이걸 꾹 참고 견디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건 제 귀에 흐르는 잔잔한 재즈와 존 메이어의 음악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액션캠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겠지만 지금 여 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을 바라보면서 미안삼아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풍경을 즐긴다는 마음으로요. 인고의 시간 끝에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지만 이 하늘이란 녀석은 마지막까지 저를 쉬이 놓아주지 않습니다. 마치 저의 한계를 테스트하듯 말이죠. 와, 이건 또 뭐냐? 1번 요걸 넣으라고. 신용카드나 이걸 넣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발 맞기를. 이 차단막이 열리긴 했는데 말이죠.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마치 도망가지 말라는 듯 번쩍거리는 빨간 불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갓길에 바이크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또 능지 박살이 나옵니다. 결제가 된 건가? 안 됐는데. 고멘나사이. 고멘나사이. 와타시와 한국인 데스. 일본어 데키마센. 하이. 건방와. 고멘나사이. 2380엔 결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いくらでしときます？いくらでできました？よっしゃ、OK。OK。大丈夫ですか？ OK。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ごめんなさい。いいよ。気をつけていってくださ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グッナイト。はい。아니 분명 저기서 결제가 안 된 것 같다고 막 빨간불이 깜빡깜빡 거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카드를 넣은 곳은 ETC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잘못돼가지고 빨간불이 깜빡깜빡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영수증 떼보니까 결제가 됐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저는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하고 겨우 숙소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크인이 끝난 지금 현재 시각 저녁 9시 반입니다. 이렇게 가고시마의 여정이 끝이 났네요. 이른 아침, 새벽 공기를 가르는 작은 마을의 시작은 고요히 분주한 모습입니다. 기대하던 아소산을 위해 출발하려던 찰나, 뜻밖의 선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これが何ですか？これはですね、交通安全のお守りです。 교통안전의 보적이에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どうぞどうぞ。僕のバイクで。バイクで。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使っ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저는 부적을 신뢰하는 편은 아니지만 안전을 기원하는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바이크에 가장 안전하고 잘 보이는 곳에 모셔두고 함께 동행하기로 합니다. 한껏 데워진 마음으로 아소산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위쪽으로 향하며 아소산 동남쪽에 위치한 타카치오 계곡을 먼저 들리고 그 후에 캐니로드를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와. 오늘은 좀 특이하게 아침 대바람부터 고속도로를 올라탔는데요. 저는 또 고속도로에 올라탔는데요. 원래 일본에 올 때 고속도로는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일본 국도가 그렇게 예쁜데 고속도로를 탈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생각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본도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어디 스팟에서 스팟으로 이동할 때 평균적으로 시간이 한 2시간 정도로 소요되다 보니까 아무리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움직인다 해도 시간이라는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체크인이 끝난 지금 현재 시각 저녁 9시 반입니다. 그래서 조금 타협을 해서 웬만하면 국도로 다니되 지금처럼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될 때는 고속도로도 좀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타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이왕 고속도로 탄 김에 고속도로 휴게소는 한번 체험을 해봐야겠죠. 처음으로 일본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어왔는데요. 느낌이 상당히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마치 방향만 거꾸로 된 한국 휴게소를 통째로 옮겨놓은 것만 같았죠. 하지만 한국이랑 다른 점 하나는 오토바이 주차장이 있다는 거 아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이랑 다를 게 없네요. 똑같이 먹을 것들, 아이스크림, 핫도그 같은 게 있습니다. 감자도 있네요. 하지만 저는 오늘도 갓 편의점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닭가슴살이랑 하루 야채 같은 것들 샀고요. 이게 일본 음식들 대부분이 소유 베이스에 굉장히 짜고 달고 자극적이다 보니까 저렴하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엔 편의점만한 게 없더라고요. 역시 맛있어요. 그리고 참 특이했던 것 한 가지. 지금 기름도 넣어야 되는데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고속도로가 더 비싼가 봐요. 한국은 오히려 고속도로가 더 싼 편이잖아요. 근데 지금 레귤러가 198엔이라고 적혀 있는데 일반 국도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0엔 언저리거든요. 그래서 한 20엔, 30엔 정도 더 비싼 것 같습니다. 국도 내려가서 넣어야겠어요. 규슈를 거의 한 3주 동안 돌아보면서 느낀 거는 규슈의 자연은 진짜 다양하네요. 잔잔한 자연에서부터 압도적인 절경까지 있고, 그리고 이 자연의 풍경들도 우리 한국 시골촌 동네에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약간 그 북유럽의 느낌, 그런 울창한 나무들의 느낌도 있고 정말 다양합니다. 뭐야? 야, 뭐야? 언제부터 왔었어? 야, 정신 차려. 좀 쉬다 가라. 그리고 저번 에피소드에서 겪었었던 복잡한 정상기계도 보란듯이 능숙하게 해결하고요. 아, 고멘나사이. 2380엔 결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いくらでしときます？いくらではいできました？よっしゃ、OK。OK。 大丈夫ですか? OK。 이 빨간불 계속 나와가지고 저번에 결제가 안 된 줄 알고 옳다는 건데 이렇게 문이 열리면 결제가 된 겁니다. 아, 너무 귀엽다. 이렇게 저는 자연의 색으로 흩뿌려진 초록의 파노라마를 한 장씩 넘기며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인 타카치오 계곡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렇게 타카치오 계곡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바이크도 왜 있네요. 나이 들면 남자들은 노젓고 여자들은 사진을 찍고 있는 전형적인 관광지의 모습입니다. 여기 타카치오 계곡은 용암이 급속도로 부르져서 만들어진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 웅장한 곳엔 역시나 일본의 건국 신화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태양의 신 아르테미스와 그 동생이 다투다가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뭐 여느 신화들과 비슷한 이야기였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라 저 보트를 타고 저 밑에 가보고 싶었는데 워낙 인기가 좋은 탓에 평일임에도 관광객들이 많아서 다 매진이 됐다고 하네요. 너무나도 아쉽지만 미래의 나에게 현재의 추억을 건네어주고 황금빛으로 젖어든 캐니로드를 보기 위해 서둘러 해질녘행 막차에 탑승을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역시 규모가 크니까 훨씬 더 웅장하게 와닿네요. 구글 리뷰에서는 굉장히 신비스러워 보였는데 워낙 유명한 곳이라 관광객이 많아서 그런지 뭔가 좀 신비스럽다 이런 느낌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분 좋은 석양과 함께 아소산 아래쪽에 있는 캐니로드라는 곳을 갈 건데요. 아소산 주변 라이딩을 한다면 빼먹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하죠. 오늘 밀크로드까지 돌아보려 했는데 역시나 시간은 제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아소산을 바라보면서 멋들어지게 캠핑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오늘 최저 기온을 보니까 밤에 8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지금 침낭도 안 가져왔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8도의 온도를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아소산 근처에 있는 라이드하우스에서 또 묵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날이 계속 더워질 거기 때문에 캠핑 하려는 쎄고 쎘잖아요. 이렇게 추울 때 숙소를 좀 많이 즐겨놔야겠습니다. 석양 딱 옆에 끼고, 응? 맛있다, 맛있어. 다행히도 석양꽃이 가장 맛있게 익었을 때쯤 늦지 않게 캐니로드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와. 우와. 우와. 여러분, 여기서부터 말로만 듣던, 글로만 보던, 사진으로만 보던 캐니로드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삼양목장 이런 데 같아요, 느낌이. 시야가 완전히 탁 트여 있어가지고 그 캐니라는 분이 좋아할만 합니다. 아니, 캐니라는 분 말고도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 이런 길을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 또 있을까요? 우와. 잠깐 서야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지금 전망대 도착해가지고요.
이 케니로드는 모토GP의 전설 케니 로버츠 씨가 너무나도 사랑한 길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우와.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치입니다. 이 드넓은 곳에 저 혼자밖에 없고 새소리와 아주 멀리서 가끔 들리는 오토바이 소리를 제외하면 설명 못하겠습니다. 할 말을 잃었어요. 발갛게 홍조를 띠기 시작하는 녹음들. 망부석이 되어 오늘의 피날레를 관람하는 깎아머리 민둥산. 하루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이 순간 객석은 온통 평화와 고요함만으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늘 정직하지만 늘 야속하기만 하죠.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어둠을 거머쥔 이 첩첩산중을 혼자 맞서야 되기 때문에 이 찰나의 순간을 마음속에 꽉꽉 눌러 담고서 아스라져가는 골드카펫을 지려밟습니다. 아, 진짜 너무 아름다웠다. 케니로드 중심부 황홀경에 신압으로 적셔지니 케니씨의 호소문이 더욱 와닿기 시작했는데요. 어쩌면 그와 같은 시간 위를 포개어 달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도 없고 길도 너무 아름다워서 유유자적 라이딩하기 너무 좋습니다. 코너링도 급하지 않고 경사도 심하지 않고 이 길은 가히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이든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든 차든 안 좋아하실 분이 없으실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한적하고 라이딩하기 좋은 그런 이쁜 도로입니다. 우와, 말이다. 일본 여행 오실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대부분 구글맵을 쓰실 텐데 구글맵에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길이 나 있는 거 말고 중간에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 길들이 있어요. 그 길들은 분명히 속도를 늦춰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공사 중이거나 아니면 정체되고 있거나 아니면 위험한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방금도 보셨다시피 그 주황색이 있는 구간 깊은 코너였는데요. 와우, 위험했다. 그곳에 아마 비 때문인 것 같은데 굉장히 두꺼운 모래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주의하지 않고 그냥 라이딩에만 빠져서 홀라당 코너를 돌아버렸다면 아마 저는 전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필히 지도를 잘 보시고 그리고 앞에 노면 상태도 잘 보시고 다니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와, 저기가 아소인가 보다. 피어오르고 있네요. 딱대 아소. 곧 간다. 아소산에 오를 순간을 기대하며 언덕을 내려와 라이더하우스가 있는 마을에 도착했는데요. 여기도 또 다른 보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와, 일몰이 너무 아름답잖아. 와, 이런 촌동네에 라이더하우스가 있는 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풍경도 너무 아름답고 위치도 너무 좋네요. 아소산 바로 옆이라서. 다 왔습니다. 라이더하우스. 아, 이건가 보네요. 라이더하우스. 익숙한 글자라서 알 것 같아요. 보통 재미있는 일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생기기 마련이라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오늘 나 혼자인가? 일본은 아무리 작은 숙소라도 이런 인적사항 적는 걸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여행 전체를 통틀어서 적지 않았던 적이 손가락에 꼽힐 정도니까 말이죠. すごいね。すごい荷物やね。あ、韓国からもうバイクで来はったの？韓国のバイク、韓国のそのナンバープレートでね、来はる。でも大体は이때까지만 해도 몇 살이야 정도도 알아듣지 못하는 찐멍청이였죠. 이렇게 체크인을 끝내고 하나둘 모여드는 여행자들과 이야기꽃을 피우는데요.
여행을 통틀어 굉장히 드물었던 영어 가능한 일본인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어 봅니다. 그것도 일본식 소주와 함께요.何ですか？これ焼酎25 degree はいはリトルビットストロング乾杯ですか？乾杯しましょう。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정말 감사하게도 이분에게 앞으로 들리게 될 수많은 캠핑 장소와 라이더 하우스들을 소개받았습니다. いやいや、じゃあトイレありますか？あるトイレある。You can read トイレ。ベリーインポータントバード。트러블 메이커. 큐슈는 곰이 멸종해서 괜찮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는 곰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문득 곰이 걱정되기 시작하더라고요. How much bear spray? What? Bear. Bear spray. I don't know, but I think bear spray is expensive. Expensive? I think so. Some 3,000 or 4,000. 大丈夫。That is cost of my life. Yes. 실제로 곰 스프레이는 10만원 중반대 가격입니다. But I think in Hokkaido, you had better take care of deer. Deer? I heard that. 2 years ago, riding in Hokkaido, sudden deer ran in front of me. That case, it is popular in Korea. Popular. Same. Loud kill. Yeah. 나중에 들려드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말 홋카이도에서는 사슴이랑 야생동물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왔어요. 몇 마리야? 즐겁다 그래도. 가자. 이리야. 하. 딴 데 가 있어. 이 이후에도 한참을 캠핑장 및 숙소에 대해 도움을 받았고요. If you find, recommend me other nice campsite. 이때 갑자기 이분께서 이성을 만나기 좋은 곳이라고 하면서 필살기를 저에게 추천해 주셨는데 정말 얄궂게도 이 배터리가 죽어버렸지 뭐예요. 그곳은 여기서부터 최소한 2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홋카이도 와카나에시 안의 미도리유라는 목욕탕이자 라이더 하우스인데요. 정말 특이한 전통이 녹아있는 30년 역사의 라이더 하우스. 이곳에서 일어난 정말 말도 안 되는 특이한 경험은 제가 홋카이도 편에서 풀어내도록 하고요. 새로 오신 분들과 서로의 바이크를 체험하고 또 공유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도 가지게 되었죠. Higher than Africa Twingo. どうぞください。すごい。重っ。Very heavy. 헤비가重いですか? 重いですか? 그리고 이 귀한 것들을 알려주신 선생님께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대접해드리고요. 이 따뜻한 시간은 무르익어만 갔습니다. びっくりした。ごめんなさい。寒くないんです。 새롭게 밝은 미나미 아소의 아침. 앞으로 제가 올라갈 아소산의 절경을 위해 새 단장이라도 하는지 희끗해진 녹음이를 덧칠이라도 하듯 이후 3일간은 온통 비만 내리쏟았습니다. 비가 그치자마자 불이 나게 떠나는 선생님도 배웅을 해드리고요. Be careful. 気をつけてください. 저도 오랜만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뜬금없겠지만 저는 갑자기 여기 아소 히노야마 지역에 있는 돈도코유라는 온천을 가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오늘까지 비가 오기로 돼 있어서 이곳에서 오늘까지 머물다가 가려고 했는데 일본의 날씨가 늘 그렇듯 갑자기 합창하게 개어버렸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은데다가 저기 숙소에만 박혀서 편집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라이더 하우스들은 샤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몸이 너무나도 근질거렸거든요. 이 온천이 정말 신기한 게 온천이면서 식당도 같이 겸비하고 있어요. 그 식당에서 와규나 스테이크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는데 또 신기한 거는 어제 우리가 지나오면서 봤던 그 케니로드의 드넓은 초원들 있죠.
거기서 길러지는 소들을 산지 직송해서 판매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천욕도 하고 고기도 한번 즐겨보려고 합니다. 여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주차해가지고 짐을 주섬주섬 챙기고 있었는데 방금 저 아주머니 두 분께서 한국에서 멀리서 왔다고 고생한다면서 1,000엔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0,000원을 용돈으로 주셨어요. 뭐 온천을 하라고 한지 마실 거 사 먹어라 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또 용돈도 받았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네요. 올해가 온센? 또? 또? 아, 하이. 감사합니다. はい。どっちを先にしますか？お食事どちらを先？ 아, now it 食べる？ 안食べる。はい。でこっち。これは持っといてください。あ、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釣りが。はい。これでなりますのでここで待ってください。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렇게 벨이 울리면 셀프로 가져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메뉴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샐러드는 추가해서 먹을 수 있고 고기는 직접 구워 먹는 방식인 겁니다. 마블링이 괜찮네요. 온천 입장료 6,000원을 빼면 14,000원으로 이 구성을 먹는 건데 한국에 비하면 밑반찬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14,000원으로 품질 좋은 소고기 한 끼를 먹는다 생각하니까 나름 또 적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으, 저 부드럽고 쫄깃했던 식감 아직 그 맛이 혀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 합니다. 이렇게 모든 그릇을 싹싹 비우고 저는 무려 3일 만에 목욕을 했는데요. 야, 이거 온천하면서 큰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는 걸로 하고요. 나오자마자 처음 뵀던 어머니 두 분을 또 만났는데요. 히토리? 히토리? これ米 코메 うんライス 라이스 프라이 そうフライ美味しいです食べれる3つ大丈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母さん내 아들 같고 내 자식 같고 그런 건 만국 공통 다 똑같은 거 봅니다. 제가 지금 돈도코리 온천에 와가지고 문화 충격을 2개나 받았는데 첫 번째로는 목욕탕을 공유를 합니다. 한 개의 목욕탕인데 가운데 벽만 세워져 있고 남탕 여탕이에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노천탕이 그냥 뻥 뚫려 있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가벽만 세워져 있어요, 나무로. 근데 그 가벽도 나무에 다 크랙이 가가지고 1cm, 2cm씩 틈이 있어서 바깥에서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가벽 높이도 제 키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만 먹으면 안쪽을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지금 여기 2층 집이랑 저기 2층 집 있죠? 저기 2층 집에서 저 탕 안쪽이 다 보입니다. 그럼에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혀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덜렁이면서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온 이상 그 문화를 저도 체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떡해요. 저 덜렁이면서 다녔죠. 아,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됐다며 으름장을 놓던 큐슈 아소산. 드디어 희끗해진 녹음이 덧칠 작업이 끝났는지 이내 활짝 웃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라이더들의 로망, 아소산을 올라갈 그 대망의 날이죠. 요 며칠간 비가 많이 왔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었는데 마침 날씨가 진짜 흐드러지게 미쳐버렸습니다. 이 멋진 날에 라이딩을 정말 오래 할 건데요. 오늘은 아소산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그 왼쪽에 있는 밀크로드를 타고 12시 방향으로 쭉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야마나이 하이웨이를 타고 유후인을 들렸다가 오이타로 가는 그런 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가보고 싶었던 아소산 예쁘게 담아볼 테니까요. 저와 함께 그 전에 동방 예의지국의 덕목을 빼놓을 순 없겠죠.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いいえ。はい。気をつけて。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렇게 큐슈의 마지막 장, 녹음의 피날레가 시작되었습니다. 와. 저는 아소산 정상 광장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알고 부르고 있는 아소 오악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아소산은 아소 오악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원형으로 삥 둘러싸인 병풍 같은 저 외륜산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아소산이라고 합니다. 이 아소산은 약 9만 년 전에 아주 큰 대폭발을 했는데요. 그때 만들어진 칼데라가 지금 보이는 외륜산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도 분화구라는 뜻이죠. 이 분화구 크기가 가로 16km, 세로 27km에 달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크기인데요. 이 크기는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아주 큰 분화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이 분화구 위에 마을이 세워진 거고 저는 그 분화구 위를 라이딩하고 있다는 거죠. 기분이 싱숭생숭합니다. 멋진 날씨와 길을 따라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라이딩하는 것도 좋지만 이 길 위의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알고 라이딩할 때 그 재미가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자연의 역사를 곱씹으며 되새김질을 할 때쯤 상상해왔던 모습들이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는데요. 우와. 아니 뭔 길이 이렇대. 지금 딱 이 시기에서만 볼 수 있는 거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TV에서조차도 인터넷에서조차도 이런 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아소산 치면 이런 풍경보다는 연기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만 봤거든요. 우와. 들판과 봉우리들이 번갈아가며 나타나고 그 끝이 어디인지 가늠도 못할 만큼 규모의 아름다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경치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아소의 풍경에 흠뻑 젖은 채 아소 하구광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을 했건만 아쉽게도 유독가스 농도가 짙고 바람의 방향이 좋지 않아서 출입이 제한되었죠. 화산가스 발생으로 인해 하구 견학을 할 수 없습니다. 아쉽게도 유독가스가 나오는데 그 나오는 방향이 좋지가 않아서 지금은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다음에 가야지. 그런데 이때 노란색으로 바뀌었는데? 들어간다. 마치 아소산이 막 갈 땐 가더라도 유황가스 한 모금 정도는 괜찮아, 한잔해 라며 길을 열어주는 듯 했습니다. 이게 지금 올라가는 차량 대수가 한정돼 있는지 아니면 또 언제 바람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못 들어갈지 모르니까 빨리 서둘러서 가겠습니다. 지금 부분 규제로 바뀌어 있거든요. 와, 내려가려던 찰나에 이거 뭐야, 초록키. 와, 이렇게 극적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다니요.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정상으로 향하기 전에 기저질환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요. 다이브 됐어. 그 후엔 차종별로 입장료를 지불해야만 화구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게 차의 크기마다 들어가는데 지불하는 비용이 다른가 봐요. 오토바이는 400엔, 4,000원을 내면 됩니다. konnichiwa.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에라이 몰라. 이젠 그리던 곳으로 달릴 일만 남았죠. 가자. 와.
저기가 분화구가 있는 근처인가 봐요. 해발 1600m, 세계 으뜸 중 하나인 살아있는 분화구를 달린다라. 여간 황홀한 경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럭키. 방금 저분이랑 얘기하다가 아쉽지만 어떡하겠냐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열리더라고요. 운이 좋네요. 한번 둘러봅시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조금 서둘러야 한다 봅니다. 언제 다시 막힐지 모른대요. 벌써부터 매캐한 유황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납니다. 화구에 들어서면 곧바로 특이한 구조물이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많이 지어있는 벙커 같은 게 혹시 모를 폭발에 대비해서 있는 안전 대피소 같습니다. 안에 헬멧이랑 이런 식으로 있고요. 사실 아소산은 언제 분화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살아있는 활화산이잖아요. 2021년 불과 3년 전에도 한번 분화를 해서 제가 서 있는 곳을 비롯해 주변을 초토화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겁이 좀 났습니다. 여기 분화구 중앙에서는 아주 진한 농도의 유황이 피어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규제를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냄새가 굉장히 매캐하고 쾌쾌한 냄새가 납니다. 가까이서 저거 한번 흡입한다? 갑니다. 재분화 시점이 혹시 지금일까 겁먹고 있는 그때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바람이 안 좋아서 진짜 운이 좋았어요. 빨리 물고 빨리 빠지고. 피난하라고요. 확실히 진짜 잠자고 있는 화산의 힘이 느껴져요. 무서웠습니다. 저거 터지면 어떡하나. 쫄고 나서 도망치라고 할 때는 가상까지 도망칩니다. 이렇게 쫓기듯 내려와 다소 안전한 아래쪽 분화구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분화구에 이어서 두 번째 분화구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한번 내려와 봤습니다. 이곳에는 화산재로 덮인 듯이 아주 새까만 흙이라 해야 되나? 재 같은 것들이 뒤덮여 있고요. 여기는 휴지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기 그럼에도 여기 이산화황 수치가 엄청 높아서 저기 울타리 안으로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네요. 기괴합니다, 진짜. 이 붉고 누르스름한 황량한 지대는 마치 화성에 온 듯한 느낌을 자아냈죠. 게다가 정말 특이한 구조물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리고 뜬금없이 이런 공룡 알 같은 것도 있는데 느낌이 참 묘합니다. 지금 제 뒤쪽을 보면 뭐 푸릇푸릇한 녹음도 있고 그래서 뭐 그냥 전향인데 이쪽을 보면 너무 삭막하고 황폐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화성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정말 삭막합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바스라진 저 돌들이 그 요상한 무드를 한층 더해주었죠. 확실히 이 일대에서도 유독가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물론 냄새로도 느껴지는데 뭐랄까요, 입술이랑 잇몸 그 사이사이에서 그 썩은 달걀 냄새가 맛이 느껴진다. 아까 보니까 그 정상에서는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은 엄청 기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유독가스가 많은 만큼 오래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기 위에까지만 돌아보고 저도 빨리 여길 나가볼게요. 큰 기대로 올라갔지만 그 너머의 녹음만 마주할 뿐. 볼거리는 크게 없었기에 곧장 밀크로드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자, 저는 아소를 내려가서 이제 밀크로드라는 곳으로 갈 건데요. 제가 여기 아소산을 올라올 때 6시 방향,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밀크로드 방향 9시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올라올 때 못 봤던 광경들을 내려가면서 보니까 와, 이거 너무 아름답네요. 소들 봐. 이 굉장히 드넓은 초원지대에 이 소들이랑 말들이랑 풀어놓고 방목을 하고 있는데요. 와, 이런 모습 또한 한국에서 보기 힘든 모습이죠. 뭐야 이거? 저거 F1에서 쓰는 차 아니야? 뭔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구르는 것들에 대해 애정이 참 각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의 풍경이 더 와닿았는데요. 역시 날 좋아서 그런지 그냥 라이더도 진짜 많네요. 이런 건 혼자 경험하기 너무 아깝죠. 여기 제 핸들을 잠깐 건네드릴게요. 자, 준비되셨죠? 갑니다! 와, 따 소시적에 좀 치는갑지. 이렇게 저는 전율의 연속이었던 아소산을 내려와서 밀크로드 초입에 다다랐습니다. 이곳 이름이 밀크로드인 이유가 넓은 초원지대에서 소랑 말들을 많이 키워서 밀크로드라고 하네요. 캐니로드 지나올 때 진짜 황홀했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밀크로드라고 합니다. 밀크로드 초입에 들어선 순간 지체하지 않고 나타나는 밀크로드의 풍경은 절로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진짜 산 위에 이런 길들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 산길도 그냥 산이 아니에요. 산 위에 있는 평지, 초원입니다. 와, 이게 말이 되나? 먼저 가 있어. 깎아지른 산비탈 위, 마치 온 세상의 초록색을 모아놓은 듯한 이곳, 녹색의 퍼레이드 위를 비행하는 듯한 여기는 바로 밀크로드입니다. 와, 여기 뭔데? 와. 뜻밖의 멈춰선 이곳에 서서 켜켜이 싸매었던 갑옷들을 던져버리니 이제서야 비로소 여름의 첫 문장을 시작하는 새콤한 플레음이 신압으로 날아듭니다. 그 나긋한 손길에 매료되어 저도 모르게 그 앞에 마주 앉게 되었죠. 광활함 속 영겁의 세월이 만들어낸 거대한 미술 작품들을 잠잠히 바라보니 갑자기 시간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고작 길어야 100년. 자연 앞에 찰나의 시간을 사는 나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 30년을 너무 쓸데없는 가치들에 목매었고 시간들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었음에도 선택을 거부하고 살았다는 사실이 퍼뜩 떠올랐죠. 어쩌면 자연은 침묵 속 가장 수다스러운 스승인가 봅니다. 뜻밖의 좋은 가르침을 얻었으니 다음 목적지를 향해 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또 허락된 시간도 많지 않고요. 맘 같아선 이곳에서 하루 정도 푹 눌러앉고 싶은데 떠나야 합니다. 항상 시간과 내일의 날씨는 저한테 너그러운 편이 아니더라고요.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르는 곳. 완료된 버킷리스트 한 줄을 아소산이라는 녹색 펜으로 긋고서 다시 힘을 내어 다음 목적지를 향해 스로틀을 감습니다.
이렇게 저는 끝없이 펼쳐진 초원지대 밀크로드를 한참을 내달린 후 저는 큐슈의 중심 아소산과 밀크로드를 지나 아소와 유후인을 이어주는 야마나미 하이웨이 초입에 다다랐는데요. 우와, 꿈이야 생시야. 이 야마나미 하이웨이는 문자 그대로 산맥 고속도로를 뜻하는데 아소시부터 유후인까지 이어주는 11번 국도를 얘기하죠. 이 길은 쿠주산 전후로 환경이 상이하게 바뀌는데요. 쿠주산 전의 길들은 고저차가 꽤 심한 구불구불 와인딩 코스들. 길이 그냥 어마무시합니다. 오, 맛있다. 근데 너무 맛있다. 그리고 이렇게 한참을 기어서 올라가다 보면 마키노토 전망대라는 휴게 공간이 나타나는데요. 이 전망대를 기점으로 야마나미 하이웨이의 또 다른 얼굴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쭉 뻗은 논밭 초원도로를 볼 수 있죠. 와, 아까 확실히 그 산이 기점이었나봐요. 그 산을 꼬불꼬불 타고 내려오니까 이제 진짜 하이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원시원한 길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하지만 이런 개할지는 드문드문 잠깐씩만 나타날 뿐 대부분의 길이 이런 시야가 막힌 가로수 길이라 이미 아소산과 밀크로드를 맛보았던 저에겐 맹맹한 한강라면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주구장창 이런 길만 한참을 달려야 된다니까요.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압도적인 자연과 예쁜 자연이 보고 싶다, 그럼 밀크로드랑 아소산 정상으로 가시고요. 나는 자연은 크게 필요 없고 코너 타는 거랑 라이딩을 즐긴다 하시면 야마나이 하이웨이는 꼭 들려보세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높고 빽빽한 가로수들 때문에 순식간에 낮에서 초저녁처럼 시야가 어두워지는 그런 구간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마치 전조등을 끄고 터널에 들어가는 느낌이라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무서운 상황은 시코쿠에서 자주 나타나는데요. 지금 여기가 해가 떠 있어요 분명히. 근데 빽빽한 길 때문에 나 이거 소복 입은 게 서 있는 건 줄 알았어, 이 나무. 와,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 얘기도 시코쿠 편에서 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큐슈를 즐기자고요. 이제 야마나미 하이웨이는 끝났고요. 제가 가장 가보고 싶었던 곳 중 하나가 바로 저기 보이는 곳입니다. 그 유후인 쪽으로 넘어가는 꼬불꼬불한 헤어핀 경사로거든요. 저걸 제가 유튜브였나 어디선가 보고 진짜 너무 가보고 싶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가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실제로 와볼 줄이야. 와. She's a little bit crazy on the weekends, dancing in her red dress, and I love the way she looks in my eyes, and I'm feeling like midnight's getting closer, and I just wanna hold her in my arms till the sun comes up. She's a little bit country.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겪어보셨죠? 오랜 시간 염원했던 곳에 올라서서 그 승리의 사진을 한 장 남기는 그런 기분. 멀리서 오신 분들이군요. 저는 괜찮습니다. 제 대신 좋은 추억, 예쁜 사진 많이 남기셨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진짜 괜찮다고요. 뒤섞인 성취감과 행복에 겨워 이 순간을 만끽하며 달리고 있는데 아니 글쎄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작은 길이 너무나도 신경 쓰이는 거 있죠. 뭐 안 될 게 있나요? 그냥 들어가 봤죠. 근데 그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절경을 마주할 줄은. 너무 가까이 붙이네. 에라이 몰라.
와, 생각지도 못하게 여기 옆에 갓길이 뚫려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올라와 봤는데 여기 뷰가 그냥 끝장납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것이 그 유명한 유후인 지역이거든요. 이 유후인 마을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입니다. 게다가 이 길들의 아름다움은 어떻고요. 이곳까지 올 때 특히나 야마나미 하이웨이에서 좀 많이 피곤했었는데 아, 여기 오고 나니까 확 뚫렸습니다. 그냥 마음이 확 풀렸어요. 몸도 풀리고. 지금 이제 해질녘이 돼가지고 저는 오이타 지역으로 갈 겁니다. 거기에 숙소를 예약해놨기 때문에 원래 캠핑을 하고 싶었지만 역시나 오늘 온도가 7도에다가 내일은 또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침부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숙소를 예약해버렸습니다. 아, 가는 길에도 예쁜 풍경 보여드리면서 함께 라이딩 할 테니까 저와 함께 가시죠. 오케이, 좋아. 가자. 와, 진짜 잘 구경하다 갑니다. Days of romantic prose and lilac wine. Nights out under the sky, watching stars align. 정을 다들 공감하시죠? 잠 깨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플레이리스트가 할아버지 같아서 그렇지 뭐. 이 비스듬하게 눈 해질녘이 내려앉은 일본의 시골 어디선가 본 듯하다. 자, 저는 이제 오이타 시내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거의 10시간 가까이의 장정을 소화해냈네요. 아마 내일은 큰 일정이 없으면 아마 이 오이타나 베프에서 배를 타고 시코쿠로 드디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숙소를 잡은 곳이 약간 번화가 같은 곳인데 오늘 저녁에 일단 후딱 씻고 나와가지고 뭐랄까 마지막이 시원섭섭하달까요? 그래서 그냥 시내 같은데 선술집 이런 데 있으면 가가지고 뭐 사케나 맥주나 뭐 이런 건 좀 한잔 하려고 합니다. 맛있는 것도 좀 먹고요. 너무 샌드위치, 하루 야채, 닭가슴살 이런 것만 먹었어. 좀 맛있는 것 좀 먹어야겠어요. 차나 오토바이로 여행하실 분들을 위해 숙소 예약 팁을 하나 드릴게요. 시내에 위치한 저렴한 숙소는 99%가 주차장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말도 안 되게 협소한 공간이라 거의 외부 주차장에 주차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고 주차비 1, 2만 원으로 더 좋은 숙소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생각으로 주차장이 있는 좋은 숙소를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다 온 것 같거든요. 여기 같은데 주차는 어디다 하노? 주차가 어디야? 이 숙소도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예약을 한 건데 아무리 찾아봐도 주차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니 무료 주차라고 했잖아. 어디로 가야 되는데. 아 진짜 주차 너무 힘들다. 정말 도저히 못 찾겠어서 갓길에 대고 숙소에 물어보러 올라가 봤는데요. すみません。予約here。ここよくバイク駐車はどこですか？バイクはこのビルのすぐ下、真下、壁に沿ってビル？このビルのこの下、壁際はいはい。に止めてください。バイク OK です。大丈夫ですか？ちょっとバイク駐車で。はい。저 같은 초보 여행자들에겐 시내 주차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기가 여행하는 사람들 많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닫기 버튼만 지금 달아 있습니다. 여튼 주차는 옆쪽에다 하면 된다고 하네요. 오늘 또 한 번 느낍니다. 오토바이로 여행할 때는 오토바이가 작아야 되고 짐도 간편해야 됩니다. 저 꼬라지 보세요. 저거 등치만 이빨 커가지고 지금 여기 자전거 길 반 정도 막고 있거든요.
괜찮냐고, 이거 이렇게 대놔도 민폐 아닙니까? 물어보니까 괜찮대요. 여기 숙소가 진짜 특이한데 침대 하나 달랑이고 컴퓨터가 있습니다. 근데 옆방이랑은 이렇게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잠금 장치가 없고 저기 기준품 보관하는 것 같아요. 현재 시각 8시 반. 굉장히 피곤한데요. 그래도 규슈의 마지막 밤을 이렇게 보내고 싶지 않아서 다른 거 다 내팽개 쳐두고 씻고 나서 바로 나왔습니다. 맘 같아서는 어디 조용한 선술집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주인장 여기서 가장 센 걸로 하고 싶은데 그건 모르니까. 일본도 구글맵만 있으면 어디든 찾아가는 건 쉬웠습니다. 그런데 까막눈이라 글자를 읽을 줄을 모르니 여기가 몇 층인지를 몰라서가 문제였죠. 아야도리가 도코 아리가토우 고자이마스. 3階 사드 플로어. 아리가토우 고자이마스. 하지만 역시나 휴업 중이고요. 여기도 닫았다. 두 번째 또한 문을 닫아버려서 그냥 눈에 띄는 아무 곳이나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konnichiwa. 히토리 다이조부 데스까? 大丈夫ですよ。はい、どうぞ。 일본에서의 저는 번역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과 대면하는 순간에는 모든 것이 느린 편입니다. 그저 친절한 사람을 만나길 항상 기도할 뿐이죠. 그래? 하지만 만국 공통 국룰인지 많이 주문하면 싫어하는 가게는 없는 것 같죠? 中ぐらいとでかい。でかい。でかい方。でかい。一番大きいの。はい、わかりました。 물론 이런 사치는 가뭄에 콩나듯 어쩌다 생기는 일이지만 말이죠. 지금 아예 몰라가지고 팝하고 이미지 번역기로 그냥 보면서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유용합니다. 그거 아시죠? 피곤함은 몰려오고 졸음은 쏟아지는데 이 별것 아닌 맥주 한 잔을 마신 순간 이 녀석이 가슴팍에 제 머리를 꽉 끌어안고서 어이 교무 오츠카레 간바tte 오엔するからね라며 응원해주는 느낌. 숙주 볶음. 제가 이 숙주 진짜 좋아하거든요. 역시 짜고 자극적이고 맛있습니다. 제가 일본어도 모르고 음식도 잘 몰라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일본어를 못해서 생전 알지도 못했고 먹어보지도 못했던 여러가지 일본 음식들을 먹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 게다가 가장 좋았던 점은 3-4천원의 저렴한 안주들을 여러가지로 시켜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죠. 이것도 뭐야? 모르겠다. 아마 술을 포함해서 10대까지는 시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일본 음식답게 굉장히 짭니다. 맛도 그럭저럭 준수한 편이라 여러모로 만족도가 높은 식사였어요.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ごちそうさまでした。レシートはいいですか？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와 진짜 잘 먹었습니다. 2시간도 안 돼서 4만원을 태운다? 저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 구독자님들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MG님이랑 성아님 후원해주셔서 정말 덕분에 마음 놓고 편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숙소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여기 앞에 오이타역이 있어요. 근데 오이타역 쪽으로는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토요코 키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출 청소년들이 좀 일본에서 많이 문제잖아요. 요 앞전에 칼부림도 있고 이래가지고 무서워서 옆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사주 경계 잘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걱정은 바로 다음날 현실이 되었죠. 와,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자마자 충격받았습니다. 새 뜯어져가지고 죽은 거. 우물이 한 건 모르겠는데 만약에 사람이 한 거면 진짜 적잖은 충격이네요. 자,
이제 저는 규슈를 떠나 시코쿠로 넘어갈 겁니다. 그 전에 잠깐 들려야 할 곳이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일본에는 우리가 흔히 캠핑용으로 많이 쓰는 이소가스 있죠. 그거를 일반 마트에 잘 팔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스포츠 데포나 이런 스포츠용품점에서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불을 거의 못 쓰고 있었는데 때마침 지금 제가 있는 오이타에 스포츠 데포가 있어가지고 그곳에 잠깐 들렸다가 시코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포츠 데포에서 이소가스를 샀는데 이 구매 경험 또한 색다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소가스를 사왔는데 첫 번째 느낀 점, 이소가스도 거의 안 판다. 작은 게 없어요. 두 번째, 이소가스 겁나 비쌉니다. 요거 큰 거 한국에서 비싸봐야 한 7, 8천 원인데 여기서 12,000원입니다. 진짜 비쌉니다. 세 번째, 이 이소가스가 메이드 인 코리아고 물 건너와서 상표만 바뀐 것이라는 거죠. 이제 시코쿠로 갑시다. 결국 저는 베푸가 아닌 오이타에서 배를 타고 시코쿠로 가는 코스를 선택했는데요. 지금 오이타에 있는 사가노세키라는 페리를 타러 가고 있는데요. 대부분 베푸 근처에서 배를 타고 시코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루트를 왜 선택했냐면 시코쿠 좌측으로 삐죽 튀어나와 있는 그 곳 있잖아요. 그곳이 길이 너무 운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마냥. 그래서 경로를 바꾸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나가사키에서 구마모토로 페리 타고 넘어올 때처럼 좀 안 헤매고 이번에는 좀 순탄하게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여긴가 보네요. 바이크 타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 우와! 고면나사이, 한국인ですから日本語できません。 You have a booking? No. Next ferry 4 o'clock. 4 o'clock? 오케이. 평일이라서 널널할 줄 알았는데 제 판단 미스였습니다. Ticket office. In the building first floor.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본식 영어라서 제가 퍼스트 플로어라는 단어 말고는 알아듣질 못했는데 모든 한국인들이 눈치코치로 알아듣잖아요. 1층 가서 예매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았습니다. 현재 시각 1시 40분인데 가장 빠른 배가 오후 4시라고 합니다. 2시간 반가량이 떠버렸는데요. 평일이라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배 사이즈를 보니까 알겠어요. 배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일본 넘어왔을 때 사용했던 배는 말할 것도 없고, 나가사키에서 구마모토 넘어갈 때 썼던 배도 이것보다 훨씬 컸거든요. 그래서 바로 갈 수 있었는데, 그리고 배기량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선적 비용이 굉장히 비싸네요. 돈으로 한 4,300엔 정도 나왔거든요. 한국 돈으로 한 4만원 가까이 나오는 돈이죠. 그래서 배기량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아마 750cc 이상은 다 비용이 똑같은 것 같아요. 역시나 쿼터급으로 내려갈 이유가 또 한 번 생겼다. 어찌됐건 그냥 남은 시간 동안 편집이나 열심히 하다가 넘어가자마자 바로 캠핑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봅시다. 하지만 갑자기 갑자기 급하게 뭔가 불려 나와가지고 가게 됐는데, 지금이 3시 거의 다 됐는데 제가 원래 예약한 시간이 4시였거든요 근데 한 자리가 비었나봐요. 편집하고 있는데 선원분들이 제 이름을 애타게 부르시더라고요. 바카토상 바카토상 이러면서 부르셨는데, 들어보니까 지금 한 자리가 났으니 탈 수 있으면 지금 타라 라는 말을 듣고 냉큼 탑승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1시간 더 일찍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박하는 방식은 똑같네요. 그냥 규슈를 떠나네요. 진짜 너무 좋은 추억이었다. 큐슈를 어떻게 잊겠어요. 33살, 힘든 시기에 떠난 첫 해외여행. 비록 가깝고 닮은 것이 많은 나라 일본이라 난이도는 쉬운 편이었겠지만, 그럼에도 한 달 동안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자신을 믿는 감각, 자신감. 중요한 시기에 훌쩍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부터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이었고,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왔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뛰어넘어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즐기고 있으니 어쩌면 나를 좀 더 믿어봐도 될 것 같더라고요. 길었던 방황의 시간이 무색할 만큼 30일, 단 한 달이 주었던 이 여행의 가치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제 마음가짐의 근간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었습니다. 승선부터 하선까지 약 1시간 20분 정도 걸렸네요. 와, 내렸는데 갑자기 날씨 뭔데? 자, 저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시코쿠에 도착을 했습니다. 큐슈가 마치 북유럽,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자연을 섞어놓은 듯한 느낌이었다면 이 시코쿠는 좀 더 본격적인 일본 날것 자연에 가까운 섬이죠. 그럼 이 불의 고리, 일본의 화산지대가 빚어낸 시코쿠 이야기 지금 출발합니다.